안녕하세요. 6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중국 상하이의 공포스러운 추락. 그것은 단지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전체 몰락을 예고하는 서막입니다. 중국 청년 세대는 공포스러운 실업의 늪에 빠져들고 제조업은 급속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물류가 모이는 곳 상하이 항구의 물동량이 절망적인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중국 공산당은 아직도 20%의 경제 성장률이라는 숫자를 내세우고 인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추락, 중국의 몰락은 곧 북한의 종말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반도에 통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4억 중국 인민들의 착취가 계속되는 한 중국 공산당의 몰락은 아직 먼 나라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상하이 항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항구입니다. 중국의 수출입 허브이자 중국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작년 2022년 1월 상하이 컨테이너 화물 지수는 무려 5,109.6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4개월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2023년 3월에는 906.6까지 추락했습니다. 상하이 물동량이 82%가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충격적인 상하이의 물동량의 추락은 중국 공장들의 무더기 파산, 기업들의 파산이 속출하고 있다는 극한 위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하이 항구는 중국의 주력 산업단지인 양자강과 주릉강 주변을 커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는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청년 실업률이 20% 넘게 치솟고 있는 대규모 실업 대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소비자 구매력 지수 PMI가 50 아래로 수개월째 떨어져 있습니다. 2023년 5월 중국의 PMI는 48.8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중국 경제가 침체의 상태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하이 물동량에서 보듯이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런 경제난을 돌파하기 위해서 내수경제 순환의 중요성을 최근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봉건사회 세국 정책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이는 전쟁을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외부 시장과 기술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서방 세계와의 충돌에 견딜 수 있는 고립된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미국 상무성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중국과 미국의 무역 비중이 15.4%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2006년 이후 17년 동안 가장 낮은 비중이라고 합니다. 탈중국, 탈미국 현상, 두 나라의 교역량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동남아로의 해상 운송 물동량도 크게 급감해서 톤당 운송 비용이 10달러에서 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상하이 컨테이너 화물 지수가 82% 폭락한 것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일본산 반도체 장비를 포함한 첨단 부품 23가지를 대중국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자유진영이 디커플링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수출 공장이 폐쇄되고 외국 공장들은 동남아로 이전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 실업률이 20.8%까지 폭등하고 있습니다.
도시에는 일거리가 사라졌고 농촌 출신들은 이제 고향 농촌으로 되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런 위기를 가져온 원인에 대해서 모두 자유진영의 탓이라고 주장하고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적대 관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중국 경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국의 집단주의 가치와 자유진영의 개인주의 가치가 극심하게 충돌을 계속해 왔습니다. 서방 진영과는 점점 적대 관계로 변해 왔습니다. 그러는 한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탈출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상하이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감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올 3월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침체도 불구하고 작년 2022년 부산항 물동량은 0.2% 감소하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과거 중국을 탈출하던 기업들 중에서 단지 4%만이 한국에 정착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올해부터 외국인 직접 투자 사상 최대로 폭발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 경제의 추락은 한국 경제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과 건설 그리고 허약한 제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 중국 경제의 최대의 약점입니다. 부동산 비중이 30%, 싸구려 제조업 비중이 29%. 이것은 무역전쟁,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그리고 기술 차단 등 현재 변화하는 국제 경제 환경 변화에 극히 취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방 진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의 문제는 중국을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러시아, 북한과 같은 대표적인 독재 국가들입니다. 이들 나라들은 글로벌 표준, 인류 공영의 가치와 항상 충돌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중국은 G2 지위에서 미국을 초월할 것이라는 주장들이 지금은 허구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상하이 항만의 물동량이 82% 사라지고 공무원 봉급도 못 주는 지방정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많은 지방 공산당 정부는 20%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항만의 추락과 중국 청년들의 폭증하는 실업률은 중국 경제의 실상, 심각성을 예고하는 암울한 신호입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 정부가 경제 성장률 20%를 고집하면서 인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이 쉽게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14억 인민들의 소득 1%만 착취해도 공산당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부자로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추락은 북한의 종말을 의미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억 중국 인민들의 계속되는 착취가 있는 한 중국 공산당의 몰락은 아직 먼 나라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갑작스런 통일에 대비하고 중국의 몰락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우리는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슬로우라이프TV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